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어제 SNS에 공개한 사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이 전 총리 부부와 만나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활짝 웃고 있는 모습. 곧바로 해당 게시물엔 윤석열에게 정권을 헌납한 주역들이 모였다거나 뻔뻔하다는 등 강도 높은 비난 댓글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이 전 총리의 내란 이후 행보 등을 고려하면 문 전 대통령이 그를 만나 이렇게 환대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쏟아진 겁니다.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이 전 총리를 만나면 세상이 당연히 정치적 해석을 할 것임을 알 터인데 굳이 저런 사진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었냐는 겁니다. 사실 촛불 들고 우리가 했을 때 정권이 바뀌면 세상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3, 4년 지나고 났었을 때 이 과정에서 민주 여당도 굉장히 많은 석을 갖고 있지만 뭔가 시원하게 국민들의 마음에 들 만한 입법이 발의되지도 않고 있고 맨날 싸우고 뭐 조절해야 된다.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만 잘 뽑아서 될 게 아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일을 하면 이 일이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뭔가 다음 대선에서는 좀 강하고 그러면서 좀 소통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면을 가진 대통령을 저는 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권자라면 이낙연을 뽑습니까? 저는 그러리라고 봐요. 어떤 부분이? 안심이 되실 거예요. 에? 안심이 되실 안심. 저는 안심보다 뭔가 변화를 원하는데. 저 지금이 불만족스러워요. 내가 만나본 최악의 정치인은 이낙연이고 민주당에 또 악재가 터졌습니다. 내란 세력과 손잡은 이낙연을 문재인이 만났고 그 사진을 뻔뻔하게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과거는 화려합니다. 3년 전 대선 때는 실체도 없는 대장동 게이트를 그의 측근이 터뜨려 윤석열에게 승리를 안겨주었고 총선 당시 민주당을 버리고 이준석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 대선이 압권입니다. 내란 세력 김문수와 손을 잡고 대한민국이 괴물 독재 국가로 수락하지 않도록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괴물 독재를 외치는 폐륜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를 만나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나본 최악의 정치인은 이낙연이고 되게 루드하다, 되게 무례하거든. 왜요? 방송 전에 우리가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여러 매부쇼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이렇게 질문들 해요. 아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요.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해? 사람이 물어보는데 마치 나는 너랑 말 섞을 그런 느낌이 아니야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제가. 쳐다는 뭡니까? 쳐다도 안 봐요. 어머. 고개를 딱 숙이고 있더라고요. 논란 속 이낙연과 굳이 공개 행보를 보인 문재인, 그에게 꼭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잊혀지고 싶다던 당신의 말, 도대체 어디에 간 겁니까? 이낙연이 얼마나 야비한 인간인지 대표적인 사례를 알려주겠다. 미국 가서 개꿀 빨다가 돌아와서 감나라 배나라 아직도 본인이 당대표인 줄 아는 이낙연. 2021년 이낙연은 당대표 경선을 시작할 당시에 노무현의 묘역을 찾아간 바 있다. 봉화를 찾은 이낙연은 노 대통령을 닮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니까 쉽게 말하면 경선에서 표 좀 얻어보려고 노무현 묘역을 찾아간 거다. 또 최근에도 미국에서 돌아와 노무현 묘역을 방문해 참배를 하며 눈물을 보이는 똥꼬쇼를 한 바 있다. 쉽게 말해서 이낙연은 정치적으로 힘이 필요할 때 노무현을 찾아간 것이다. 과연 이낙연은 노무현 묘역을 찾아가 이러한 행동을 할 자격이 있었을까? 이낙연은 2004년 1월 노무현이 망언을 했다며 청와대 앞에서 장애투쟁을 했었다. 이명박 박근혜의 사면권은 찬성했지만 노무현의 사면권 제한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었고 노무현 정권이 미숙한 데다가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있다는 망언을 한 바 있다. 이뿐 아니다. 노무현 정권이 군사정권보다 못한 반서민정권이며 무능, 미숙, 분열의 리더십으로 완전히 실패한 정권이라고 비판했었으며 노무현의 언론개혁이 50대보다 더 악랄한 언론통제라는 성명서를 국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인간이 노무현을 닮고 싶다고 말을 했던 것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낙연은 믿으면 안 된다. 끝! 이낙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간 이유가 화제라는데 내년에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미래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자리를 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호남이다. 다른 지역에서 다 먹고 수도권 택도 없고. 근데 그럼 호남에서 뭘 하느냐, 내년 즈음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실정을 하거나 민주당이 뭔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 그걸 또 새끼처럼 비난을 하면서 나는 진보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을 처음부터 비판해왔다. 우리 새미래민주당이 한 표 주십시오. 우리 호남 민주당에 몰표 줘가지고 지금 살림살이 나으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 안철수가 국민의힘으로 호남에서 표 많이 얻었던 것처럼 그걸 노리고 있는데 그러려면 존재감을 내세워야 돼요. 지금 이 당에는 원래 지난 대선에서 완전히 사장된 정치인 아닙니까? 근데 존재감을 내세우려니 조국 혁신당이 지금 원래 호남도 노리잖아요. 조국의 사면 이후에 그걸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빌드업을. 근데 지금 조국 혁신당이 흔들리잖아요. 매우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됐다, 타이밍 좋아, 이럴 때 내가 한번 언론에 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SNS 글을려도 이제 기사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서 만나서 이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김문수와 손을 잡았던 놈입니다. 이낙연은 민주당에서 이미 아웃된 선수야. 심지어 내란당과 손을 잡은 자야. 근데 그 자가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 정도를 못 읽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저 읽었다고 봐요. 알면서. 그 어려운 사시도 본 사람 아니야. 대통령도 했고 한때. 자, 그러면 오히려 저는 조국 대표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혁신당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낙연이 더 존재감을 이 기회는 찬스라고 부각하려고 했고 동시에
조국혁신당이 약하네? 그러면 조국혁신당과 언제라도 연합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의 위협이 되는 다른 존재도 키워줘야겠네.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약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낙연을 만나겠다는 판단을 긍정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낙지라는 별명이 참 찰떡이네요. 반갑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구독자분들, 애청자분들 잘 지내셨는지요? 복을 많이 받으려면은 평소에 복과 지혜를 많이 지어 쌓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과의 도리, 인과의 연기에 어긋남이 없는 우주와 자연의 생명 법칙입니다. 잘 아시겠죠? 지금 제가 현재는 목소리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목이 많이 쉬어가지고 그 목 상태가 지금 현재 녹음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더 이상 그 영상을 미루면은 여러분들의 기대에 좀 어긋날 것 같다 싶어서 미리 저희가 이낙연 관상에 대해서 공지를 했잖아요. 공지한 지가 좀 됐는데 조금이라도 늦으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이 좋지 않는 목소리로서 영상을 찍은 점 여러분들께서 많은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상에 대해서 참으로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미리 공지해드렸던 이낙연 씨 관상입니다. 1부는 이낙연에 대한 비판을 신랄하게 할 것이고요. 2부는 이낙연의 관상을 철두철미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드리는 영상으로서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에 결론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부 이낙연 본격적인 그 이낙연 관상을 보시고요. 저와 비슷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나 지금 현 시국에 시원한 사이다의 그 느낌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관상 영상도 보시고 이번 1부도 보시고서 저와 같이 한마음이 되어 보기를 바라는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일전에 이낙연 씨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 시절 때에 저는 그의 관상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낙연 관상을 제대로 자세히 꼼꼼하게 세밀하게 보지 못했던 아쉬움이 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땐 대체로 긍정적으로 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간결하고 절제되며 기품 있는 말 표현과 상냥하면서도 온화한 미소, 그리고 굉장히 중용을 지키면서 적시적소에 가장 그 품격이 있는 언행으로서 돋보였던 이낙연 씨. 그의 미소에 하얀치 않은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씨 취임사를 그가 직접 교정 교육을 받다고 하고 노무현 대변인 역할도 했었던 이낙연 씨. 비록 이마 가운데 움푹 패여진 저 단점에 음흉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긴 했지만은 그보다도 장점이 저로서는 많아 보였던 이 이낙연 씨는 중후하고 분명한 목소리에 절제된 표현,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보다도 더 좋았던 기운에 의해서 개인적으로는 이낙연 씨를 한때는 호남 출신들보다도 더욱더 이낙연 씨를 믿고 응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의 과거 당시 정치적인 해안과 안목과 관상적 그 지혜가 조금은 부족했던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최근 이낙연의 행보는 그야말로 매우 실망적이다 못해 분노를 유발합니다. 음흉하다 못해 음습하다 못해 너무나도 야비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낙연의 점잖은 겉모습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는 과거가 반드시 있는 법. 이낙연은 기자 시절 전두환을 찬양하는 기사를 쓴 인물로 매우 유명합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파들이 자신만을 살기 위해서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서 일본을 찬양하며 수많은 백성들이 죽던 말던 위안부에 끌려가서 성노리개가 되던 강제징용이 되던 또는 태평양 전쟁에 희생되던 말던 나 몰라라 했던 것처럼 말이죠. 전두환 50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한 수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항일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6.25 때 이 나라를 수호했던 국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 표현의 자유와 복지를 지금까지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아직도 우리는 소설가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소설처럼 표현의 자유는커녕 엄청난 억압과 통제 속에서 감시를 받으며 자유를 상실하면서 살아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이낙연은 민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투쟁적으로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등 따시고 배불리 자신만의 안위와 명예를 위해서 요리조리 눈치 보면서 기회를 엿보며 원활하게 승진과 그리고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온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낙연은 민주당에서 5선을 했고 전남지사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총리까지 한 사람인데 자신의 고향이자 텃밭가다 같은 민주당에 범죄자가 많으니 어쩌니 뭐 당대표는 시간을 줄 테니 나가라니 어쩌니 하면서 그야말로 뒤통수를 때리고 비수를 꽂아버리며 응징하려는 내부 총질 뒤통수로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검찰이 오늘이라도 이낙연을 향해서 옵티머스 수사를 진행하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당시 당비 대남 문제로 이낙연 보좌관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했는데 이낙연은 당시 민주화 운동이나 박근혜 촛불 시위에도 전혀 참석하지 않았던 인물이고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죄다 범죄자다라고 이렇게 싸잡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인간으로서 일말의 양심과 도덕이 없는 윤가놈, 윤두한, 썩녀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비정하고 야비한 악랄한 사람입니다. 왜 검찰은 이낙연의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이낙연을 수사하고 있지 않은 걸까요? 벌써 이재명 대표는 400번 가까운 압수수색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인사들 역시 약 100여 명이 검찰의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는데 말입니다. 이낙연과 윤두한, 윤석열은 이전부터 대단히 친분이 있다라는 루머가 있고요. 또한 신천지 집단과의 인연도 있다고 합니다. 이낙연 또한 자신의 사리사욕에 미쳐서 그 같은 당원이 죽던 말던 나 몰라라 하면서 오히려 내부 총질하며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그야말로 미친 사람입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전인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이낙연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둘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는데 깊이 분석하면 할수록 제가 생각한 음흉함 그 훨씬 이상으로서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만큼 큰 실망으로 분노로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이낙연이 매우 싫어졌습니다. 국민이 밝힌 진보의 촛불을 스스로가 꺼버린 문재인, 대통령 얻어걸린 무능한 개인주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야비하고 음흉한 실체를 좋은 목소리와 젠틀한 자세로서 좋게 포장하는 이낙연을 영입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청와대 내부의 탁상공론 인사에 대해서 그 문제가 생긴 거는 아닌가 하고 큰 의문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윤두한, 썩녀리와 한뚜껑의 잔혹한 400번 가까운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인사 약 100여 명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낙연은 그 어떤 도움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인 말만 하면서 이재명을 괴롭히기까지 했죠. 잔인하게 말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에 대해 그 어떤 부정과 결점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게 되자 오히려 윤두한과 한뚜껑 그리고 이낙연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더욱더 청정한 사람, 정말로 믿고 의지하며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윤두한과 한뚜껑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어이가 없었던 사람, 하는 짓이 제일 얄미운 사람,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 제일 비상식적인 사람, 제일 배신한 뒤통수 때리기 사람은 바로 이낙연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낙연은 내부의 적이었죠. 현재 이낙연은 같은 호남 출신인 박지원 씨와 여러 같은 호남계 출신인 정치 베테랑들과 호남 출신인 진보 유튜버들이 현재 이낙연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낙연은 아예 귀를 막고 사는 사람이나 또는 남의 조언과 그 충정 어린 그 마음을 전혀 눈치채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낙연이 뒤에서 호박씨를 깔 수 있는 음흉한 음의 기질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전의 관성 분석을 통해서 저는 알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간략하게 음흉하다라는 말로써 전해드렸는데 그 정도가 이 정도 아니 너무나도 심합니다. 뒤에서 내부에 적이 되어서 호박씨를 까고 뒤통수를 때려도 배신은과 배반을 해도 유분서지 윤두한 썩녀리처럼 반골의 기질을 보이는 행위와 뻔뻔하고도 야비하며 이기적인 뒤통수 때리기 모습에 본인 또한 이낙연에게 속았구나라는 것을 역시 정치인들은 믿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제가 당시 제대로 관상을 보지 못했던 과보도 컸습니다. 과거에 올린 영상 중에서 음흉한 이낙연에 대해서 그 음흉한 면이 있다고 아주 잠깐 간략하게 언급드렸는데 솔직히 이 정도로 자비하고 야비하며 같은 편인 뒤통수를 때리는 나쁜 사람일 줄 몰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 없는 대장동 사건은 애초에 대선 전에 국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이낙연 측에서 먼저 터뜨린 것이 현재까지 검증된 기정사실입니다. 결국 2024년 1월 초에 이낙연의 최측근인 남평원은 대장동의 제보자는 나라고 최초의 제보자임을 스스로가 자진해서 직접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밝혔습니다. 애초에 이낙연은 대장동에 대한 잘못과 부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에 대한 오해는 그렇게 이낙연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 동안 지금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윤두창, 윤석열 사단의 검찰들이 지금까지도 집요하게 이재명을 압수수색해 오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대선 전에 이낙연 측근이었던 이낙연 비서실장이었던 정운현은 윤두한을 지지하면서 윤 캠프로 들어가는데 이에 대해서 이낙연은 해명이나 사과 어떠한 한마디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낙연 씨에 대해서 말하기를 윤 정부 당선 1등 공신 중에 하나가 바로 내부 총질 왕수박이라고 불리는 이낙연 씨라는 말까지 현재 그 수위가 높게 오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낙연을 필두로 한 수박이라 불리는 비명계 민주당원들, 저 수박 리스트에는 개인적으로 일면식이 있는 이 모모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참으로 씁쓸합니다. 이들은 국민들이 당시 염원했던 진보의 촛불혁명 속에서 오히려 자신들이 기득권이 되어버린 아주 탐욕스러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무능함을 보여가면서 지금까지 자기 지역구에서 자기 자리만 급급하게 기득권 욕심을 낼 뿐이죠. 즉 온 국민이 쏘아 올린 희망의 촛불은 저 수박이라 불리는 저들에 의해서 완전히 꺼져버렸고 진보의 몰락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정권을 친일 국힘 세력들에게 넘겨주어서 나라가 이렇게 후진국으로 2년도 안 돼서 완전히 꼬꾸라진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까지 악랄한 윤두한 썩녀리와 검찰 정권에 대응해서 싸우거나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적인 그런 정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을 앞두고서 선거를 앞두고서 자신들의 자리에만 집착하는 매우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은 나몰라라 할 뿐입니다. 국힘처럼 말이죠. 그리고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압도적으로 뽑힌 이재명 대표를 적으로 내몰면서 오히려 시간을 줄 테니 나가라고 적반하장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는 중입니다. 참으로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죠. 민주당의 입장에서 저들은 오히려 없어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권력 앞에서 비명계 저들의 더러운 이기심이 치졸하게 느껴질 뿐 분명히 윤두한 썩녀리와 한뚜껑의 캐비넷에는 저 더러운 수박들이 싸질러 놓은 더러운 수박 리스트들과 비리 리스트들이 많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수박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윤 정권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건 아닐까 싶네요. 어느 언론사의 찌라시 보도에 의하면 윤두창과 윤두한, 썩녀리와 이낙연은 같은 서울대 법학과 출신 선후배로서 사적인 친분이 있다라는 정보가 있을 정도입니다. 천안계집 줄리명신이가 삼부토건 조나묵의 애첩이었다니 뭐였다니 하고 그리고 그 윤두창이 조나묵의 뒤를 많이 봐줬다라는 소문이 굉장히 파다하고 있는 반면에
하필 이낙연의 동생인 이계연이 바로 삼부토건의 사장 출신이라는 것. 왜 윤두환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재명을 집중 압수수색하면서 유독 이낙연은 털끝 하나도 안 건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낙연 그는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등 많은 민주당원들과 관련 지지자들이 수많은 압수수색을 당하면서까지 치열하게 윤 정권 이하 검찰 조직과 국힘에게 힘겹게 저항하고 싸울 때 저 이낙연은 그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미국에서 피신하고 짱박히고 있다가 국내에 돌아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민주당원들에 대한 격려와 응원이 아니라 이재명 나가라라는 적반하장의 뻔뻔함의 통첩을 전했다는 것. 또한 이낙연은 물증과 심증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정하는 유튜버들을 음모론이라고 부정해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낙연 씨가 신천지 신도임에 대한 커다란 의문을 논리적 합리적으로 제기한 진보 유튜버 시사건건 유튜브 운영자를 몇천만 원 상당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이낙연은 이전부터 창당할 것이다라면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윤두환을 대통령으로 만든 책임자인 가볍기 그지없는 새치혀의 주인공 이준석이와 같이 손잡을 수 있다라고 하며 실제로 직접 접견하면서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대승적 정치 행보도 아니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보이는 것도 아니라 오직 이낙연 자신만의 이기적인 성취를 노골적으로 그 권력력을 드러내면서 이준석에 대한 간을 열심히 야비하고 음흉하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 대표의 정치 인생과 존재감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이낙연의 야비하고 치사한 뒤통수 때리기. 물론 이낙연 씨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정치 비주류이자 비서울대권 출신인 이재명을 당연히 좋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낙연 씨 입장에서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에 오랫동안 민주당의 16대서부터 19대까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고 문정부에서 국무총리와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까지 됐으며 종로구 단성까지 되어서 이제 민주당을 대표하는 사실상 문재인 다음으로 유력한 대통령 후보까지 거론되었던 사람인데, 즉 그렇게 꽃길만 걸었던 사람이 바로 이낙연이라는 이야기죠.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김대중 다음으로 호남인들이 가장 열망하는 호남 출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행정 운영의 달인이자 시민 변호사 출신인 다크호스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성공적으로 거쳐서 유일하다시피 한 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성장하니 부각하니 이낙연 입장에서는 다 된 밥에 재 뿌린 것처럼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것처럼 이재명 앞에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것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남이 아닌 호남에서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라는 호남 출신 분들에게 이낙연이 이재명에게 밀리는 것이 또 안타깝게 느끼는 호남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는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성과 그릇이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이낙연은 자신의 욕심에 머물러서 원만한 성장을 통해 대통령이 되려는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마치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의 눈에 멀어 결국 자멸한 골룸처럼 스스로 손가락을 잘라야 할 안철수처럼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에 대한 욕심의 정점에서 결국 자신의 이기심이 발동한 사람, 이 이기심 때문에 기존에 힘들게 쌓았던 자신의 신뢰와 믿음 모든 것이 깎아먹는 스스로가 발로 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진정 고통받고 힘든 국민들을 진정 위함이 아니라 자기만의 이기심과 사리사욕에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재명은 아주 오래전부터 한결같이 주장하기를 찢어지게 가난했던 자신의 과거를 경험 삼아서 사적인 마음이 아니라 공적인 마음으로서 대승적인 마음으로서 국민의 심부름꾼이자 일꾼이 되고자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차별 속에서 원치 않는 장애인의 삶 속에서 비정치계라고 하는 차별과 무시 속에서 일반 서민들이 먹고 사는데 차별과 멸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남을 위하는 대승적인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라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의 삶을 보면서 저의 과거를 보는 듯 했죠. 물론 저의 과거는 이재명 씨의 그런 과거의 가난의 고통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여튼 저렇게 자수성가한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씨의 관상과 이재명 씨의 언행일치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 사람은 참으로 청정하고 진실되며 싸울 때는 싸우고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감쌀 때는 제대로 감싸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챙기려고 하는 저런 자애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본능처럼 느꼈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정권 당시부터 저는 이재명 대표를 선호해 왔고 좋아해 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상 저에 대한 공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단 최악의 나쁜 인물을 걸러내야 한다라는 선거의 기준 원칙에 따라서 저는 윤가놈을 굉장히 비판해 왔었죠. 여하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무시할 때마다 스스로를 독하게 마음먹으면서 오히려 대담하게 치고 나가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실천 없이 증명은 없고 증명이 없으면 신용이 없으며 신용이 없으면 존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증명을 한 사람이 바로 멋진 인동초의 삶에서 대승적인 마음으로서 청정하게 행정을 꾸려가며 증명해온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낙연과 이재명은 그 차이가 현격하게 크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낙연은 높은 관직의 자리를 하나 둘씩 오르면서 화려하게 자신의 경력만을 쌓았어도 정작 이낙연이 과연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은 딱히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처럼 또는 국힘의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의 그 청계천이나 또는 뭐 서울시 운영에서 뭐 여러 가지의 그런 보여줬던 증명처럼 정책적으로 국민들에게 뭔가 성과를 그 복지를 국민들을 위한 그 결과를 제대로 증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청정함 그 자체를 원칙 삼아서 비리로 얼룩진 기득권 카르텔 앞에서 당당하게 싸우면서 강자 앞에는 더욱더 강하고 약자 앞에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안정적인 행정 운영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는 적자를 흑자로 돌리면서 그 이익을 성남시와 경기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베풀어 주면서 자신의 청정함으로써 그 원칙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꾸준히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노무현, 노회찬, 이재명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희망적이고 선한 사람들로서 존경해야 할 사람이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변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낙연은 그렇다 하고 현재의 친명계처럼 치열하게 윤 정권과 피터지게 싸우면서 저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받으면서 인동처럼 역경을 이겨내며 전두환에게 박정희에게 저항하면서 살아온 것에 비해 이낙연은 절대로 그의 삶과 정치적인 행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사람은 지금의 이재명 대표, 생명을 건 단식과 검찰의 400번 가까운 압수수색, 그리고 얼마 전 이재명 암살 미수 사건처럼 이재명의 삶은 곧 김대중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낙연, 이런 사람을 중도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중도가 아니라 자기 한 목숨 안위해 보려는 야가 빠진 그 약사반 처신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부조리한 세력에 대한 저항과 개혁과 국민의 편에서 국민 경제와 국민 안정, 정치 안정과 복지를 위해서 국민 앞에 늘 증명해야 하는 존재인데 이낙연은 그에 반해 보여준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오히려 이낙연은 문재인처럼 거의 무임승차 시기에 얻어 걸려서 국무총리가 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오히려 이명박의 4대간 예산을 통과시켜 주던 사람이 이낙연 씨라고 합니다. 이낙연은 창당을 통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려고 최근에 미국에서 돌아와 노무현 묘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21년 당시 봉화마을을 찾아간 이낙연은 무릎을 꿇으면서 노 대통령을 닮고 싶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과연 이낙연은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할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2004년 1월 이낙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망언을 했다면서 청와대 앞에서 장애투쟁을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당시 여당의 중요한 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 탄핵을 강하게 반대하지 않고 뒤에서 뒷짐지은 영상이 현재에 수없이 나돌고 있는데 이낙연 자신은 현재에 당시를 회고하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부정표 2장 중에 하나가 자신의 표였다라고 말하는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의 가면권은 찬성했지만 노무현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게 바로 이낙연입니다. 내부 총질의 그 원흉이 이때서부터 시작되었었죠. 또한 노 정권 당시 노무현 정권이 미숙한 데다가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찼다라는 망언을 직접적으로 쏟아낸 게 바로 이낙연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 정권이 군사 정권보다 못한 반서민 정권이며 무능과 미숙과 분열의 정권이라고 비판했던 사람 또한 이낙연입니다. 노무현 때 언론 개혁이 전두환 50 때보다 더 악랄한 언론 통제라는 성명서를 국회에 발의한 것도 이낙연입니다. 이런 인간이 노무현 묘소 앞에 찾아가서 노무현 대통령이 생존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지 노무현을 닮고 싶다라고 뻔뻔하게 말한 것이죠. 즉 노무현을 통해서 표 좀 먹겠다라고 하는 보여주기식 생쇼밖에 안 보입니다. 즉 지금의 민주당을 향한 내부 총질은 이미 노무현 때에는 더 심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낙연이라는 것이죠. 이낙연의 내부 총질은 또한 문재인 정권 때에도 행했습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조국을 친 사람이 이낙연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조국을 치고서 최성해 전 총장에게 고맙다라고 직접 연락까지 했다라는 음성통화 기록이 뉴탐사를 통해서 세상에 노골적으로 공개가 됐죠.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이낙연이 쳐버렸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여기저기 들립니다. 이런 이낙연의 실체를 제대로 안다면 과연 이낙연을 여러분들은 믿겠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탄핵 전 온 시민의 촛불 시위 당시 단 한 번도 촛불을 들고서 시위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낙연입니다. 그리고 천인공노할 전두환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찬양했었고요. 호남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전두환 찬양은 배신 그 자체죠. 전두환의 오른팔이자 같은 호남 출신인 장세동처럼 말입니다. 즉 이낙연은 자신의 명예와 관직을 위해서라면은 국민의 불편함과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 같은 호남인 출신들조차도 고려하지 않는 참 의리가 없는 사람, 같은 민주당원과의 그 의리조차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참으로 야비하며 얄미운 사람, 같은 당원들과 호남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번 윤 정부의 탄생도 측근을 관리하지 못해서 내부 총질하고 윤두창 썩려리 밑으로 들어가게 방조하며 이재명 후보를 열일히 지지하도록 힘쓰지 않았던 이낙연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노무현이나 이재명이나 송영길 또는 노회찬처럼 국민과 함께 직접 강자 앞에서 싸우거나 또는 약자하고의 어울림이 없이
그저 기회만 엿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높은 관직만을 오르려고 하는 이낙연, 정말로 비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낙연은 현재 민주당 내에서나 호남에서나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하고 또 결국 찬밥 신세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낙연은 그런데 굉장히 자기가 유리할 줄 알고 대단히 착각하고 하고 있는데 조금 불안한지 지금 이준석과의 합당을 생각하며 간을 보고 있죠. 이낙연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2의 김대중이 아닙니다. 노무현을 부를 자격조차 없는 노무현팔이 야비한 장사꾼, 김대중팔이 야비한 장사꾼입니다. 제2의 김대중은 이재명, 송영길과 같은 분들입니다. 이낙연은 마치 간보기 전문인 손가락 단지 안철수와 같습니다. 이낙연은 지금까지 그 대통령을 하기 위한 꽃길을 걷다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자신보다 뛰어난 상대하기 어려운 강력한 라이벌이 민주당 안에 들어오니 대장동에 대한 음해도 퍼뜨려보고 뭐도 해보고 또 나가라고 협박도 해보지만은 결국 대선의 기회를 날려버린 것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기적인 본성에 의한 대통령직 해보겠다라고 저렇게 창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열렬한 신임을 받는 대통령이란 싸울 때는 싸우고 약자 국민들 앞에서 아우를 때는 아우르면서 자신보다는 국민을 위해서 보여주고 실적으로 증명하며 항상 신뢰하고 청정한 사람이 바로 민주주의의 대통령이 되는 것인데, 이낙연은 그저 개인적인 명성과 관직에만 집착하고 욕망을 부릴 뿐이지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 현재 이낙연 씨는 사실상 비열하기 그지없는 뒤통수이고 내부의 적입니다. 당이 가장 위태롭고 위험하며 불리할 때 내부 총질하는 왕수박, 뒤통수 배신자라는 국민들이 강한 비판을 이낙연은 왜 듣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고집이 매우 세서 윤두환처럼 적반하장 내노남불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인생과 존재감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이낙연의 뒤통수 때리기. 이낙연은 지금까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뒤통수를 때리기를 계속해서 연발하고 있는데 그가 창당하면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개혁을 지지하면서 윤두환 탄핵과 천안 그 계집 명신이 구속을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이낙연이 탈당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호남 출신 이낙연은 현재 한뚜껑에 의해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같은 호남 출신인 송영길 의원과 참으로 비교되고 대조됩니다. 이낙연 씨는 의리 있는 남자, 정말로 멋진 남자 송영길 씨를, 청정한 남자 송영길 씨를 정말로 많이 본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송영길 씨가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멋있는 남자이죠. 이렇게 이낙연의 음흉한 행위들이 속속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중이고, 또한 자신을 성장하게 해준 민주당 텃밭에 저 윤두환처럼 뒤통수 때리는 반고래 기질로서 행동하는 기가 찬 모습. 그래서 이낙연을 다시 관상학적으로 정말로 이번에는 제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본인은 며칠 동안 이낙연 관상을 심도 깊게 연구하고 분석했습니다. 솔직히 이낙연 관상은 전문가가 보더라도 쉽지가 않은 관상입니다. 자칫 단점과 속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관상, 착각하기 쉬운 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낙연의 관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에 어떤 관상가는 동물을 비유하면서 이낙연 씨의 성향과 성품과 성격이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방법은 관상학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인간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기에, 그 본성을 사람에게 유추하는 것이기에 좋은 관상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씨는
민주당에서 나와서 신당을 만들면은 과연 희망과 가능성이 있을까요? 앞으로 이런 사람 반드시 조심하라는 뜻에서 이제부터 관상 중심의 역학으로 바라본 이낙연의 관상을 통해서 그에 대해서 낱낱이 뼛속 깊이 분석하고 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낙연 관상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는 본격적으로 이낙연 씨의 관상에 대해 아주 깊숙하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풀어볼 것입니다. 제가 1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이낙연 관상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복이 많지만 매우 음흉한 개인주의자의 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언행과 처신이 뛰어나서 음흉하다라고 하는 그의 단점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뭘까요? 실질적으로 관상가들도 이 이낙연 씨에 대한 관상을 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낙연 관상의 장점은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넓고 높은 이마는 그가 얼마나 이상과 목표가 남들보다 높은지를 보여주는 관상학적인 증거입니다. 또한 넓은 미간과 높은 이마를 통해서 그의 두뇌와 지식적인 수준이 남들보다도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툼하고 큰 코는 그의 타고난 재물복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고 있고 한평생 금전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근심 걱정하지 않을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광대뼈 즉 관골은 그를 따르는 사람의 인연이 아랫사람과의 인연이 좋은 편이고 더불어 기세와 배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적절한 콧대의 높이와 관골은 그가 원하는 목적에 대한 힘과 추진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턱 또한 두툼해서 말년에도 복된 삶을 이어갈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목소리에서 전해지는 그의 말 표현은 정말로 귀격이고 일품입니다. 귀에서 보여지는 그의 특징으로는 지나치게 독선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는 중용 있는 자세를 취하면서 한평생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나 기복이 없이 순탄하고 원만하게 삶을 살아갈 사람이고 또한 인복과 수명복을 적절히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전문적인 삶을 살아가며 인재를 양성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복된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중 이낙연 씨의 장점은 바로 목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성이 매우 좋죠. 그리고 그 음성으로 전하는 그의 표현은 절제되어 있고 결코 저속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씨의 보여주는 행주자와 어묵동정, 즉 앉거나 걷거나 말하거나 여러 가지의 그 전반적인 그의 행동면에서도 절제와 무게와 그리고 품격이 있다라는 점이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하지 않기에 사람들에게 최소 무시를 당하거나 경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에는 항상 말과 행동, 언행이 일치되는지를 아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과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음성만으로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문장과 단어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칫 자신과 사회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서 그 사람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계략질과 그 조작질에 의해서 말이죠. 정치인들은 그 성향상 얼마든지 자신의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자기 욕망에 미쳐서 언행일치가 안 되는 비열하고 치사하며 야비한 범죄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언행이 일치가 안 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 나와 남 모두에게 고통과 괴로움으로 엮어버릴 나쁜 사람입니다. 이낙연은 말과 언어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달인이고 고수입니다. 이낙연은 평생 말과 글로써 먹고 사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이낙연은 음흉한 사람입니다. 음흉한 사람들은 이 말과 글로써 자신을 잘 포장하고 처신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말로써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그가 걸어온 삶 속에서 과거에서 정직하고 바르며 대승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인지 그 증명된 역사와 제3자의 평가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에 우리는 현재 2년 동안 윤두한 떡요리와 천안계집 라마다 르네상스 창녀였던 줄리갈보 명신이의 국정농단, 그리고 뿌리 깊은 탐관오리와 늘 일본 편에서 나라와 독도마저 내줄 것만 같은 국민의힘의 거짓에 의해서 탐관오리 내노란불 국민의힘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늘 후퇴되고 IMF처럼 망가졌으며 한국전쟁 때 국민을 속이고 또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도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IMF 때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러한 어지러워지는 모습을 국힘을 통해서 아주 역사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는 겪고 있는데, 그런데 배움이 짧거나 책을 읽지 않거나 또는 오직 먹고 사는 상권에만 종사하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좀 어리석은 분들, 경상도 분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역사적으로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국힘만을 지지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늘 자기 자신을 멈추지 않도록 배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여튼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말에 언행일치가 되는지 그 사람의 과거를 꼼꼼히 따져보고 국민에게 행복과 이익이 되는 결과와 증명이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인들의 옥석을 가리는 가장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낙연 이 사람은 얼마나 음흉한 관상인지를 이제부터 아시게 될 텐데요. 이낙연의 관상에서 머리카락과 이마와 눈과 눈썹 그리고 입에서 그 단점이 매우 뚜렷합니다. 그 뚜렷한 단점이란 모두 전부 다 음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사람이 음흉하다라는 공통점으로 겹친다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히 관상학적으로 해석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고집센 이기주의자이면서 인색하고 야비한지를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낙연 관상을 제대로 분석한 관상가들이나 그 심리학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낙연의 이러한 참 야비한 이 배신에 대해서 이 사람의 과거를 들춰가면서 이 사람이 이랬다라고 확실하게 말한 사람, 이 사람의 진가를 지금에 와서야 사람들이 평가하지, 그 전에는 이낙연 관상을 제대로 분석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이낙연 씨의 좋은 면에 취해서 아주 깊숙하게 구체적으로 판단을 못한 저의 오판도 있고요. 음기가 강한 사람은 사실 드러나지 않기에, 평소에 잘 나타나지 않기에 이 사람의 속마음과 그 진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씨의 관상과 이 사람의 심리를 최근에, 그 이전에 알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낙연의 부분적인 관상, 전반적인 관상, 나무와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이 관상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행음양 중 수에 대한 기운, 이 물로서 비유할 수 있는 수에 대한 기운의 그 이해입니다. 이낙연은 오행음양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목화 토금수 중에서 수의 기운, 물의 기운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금의 기운으로서 물의 기운을 받쳐주는 사람으로 조금 볼 수 있거나, 아니면은 물의 기운에서 식신상관, 특히 식신의 기운인 그 목의 기운으로 흐르는 사람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수의 기운은 물의 특징으로서 쉽게 대비하고 비유할 수 있는데, 수의 기운이 적절히 발달된 사람들은 뭐가 좋냐?
지혜롭고 남들보다 화합하며 어울림을 잘하고 굉장히 지식적인 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죠. 서울대에 들어간 사람들의 사주팔자를 전반적으로 분석해보니 30%대였던가요? 여하튼 이 수의 기운을 가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잘 발달된 사람은 침착하고 본인을 평소에 잘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이런 과묵한 특징이 있죠. 내성적인 성향이 또한 드러나 있고요. 처신이 좋습니다. 그리고 질서를 좋아하고 이 도덕적, 규범적 이런 질서를 좋아하고 융통성이 뛰어나며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조에 관련된 행정에 관련된 부분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직업보다는 지적인 활동이 굉장히 강하고 지식을 습득하거나 계산하거나 기획하는 쪽으로 능력이 탁월하죠. 또한 직관력이 좋고 상상력도 좋으면서 기획력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데 영업이나 유통과 같은 장사를 하면 뛰어난 수화를 발휘해서 유통과 영업 분야에서 그 두각을 나타냅니다. 뛰어난 기획력과 상상력, 봉준호 감독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낙연처럼 음의 기운이 적절하지 않고 많이 보이는 사람들, 과한 사람들은 너무 과묵해서 침착하고 자칫 자신의 꿍꿍이에 음흉할 수 있고 인색할 수 있습니다. 음흉한 사람들은 절대로 앞으로 나서지 않고 지나친 사람들은 항상 뒤에서 남들이 예상 못할 타이밍에 이상하고 비정상적이거나 비열한 꿍꿍이를 보여서 뒤통수를 때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담궈버려서 응징할 수 있고요. 제주도에서 전남편을 살해하고 바다 깊이 담궈버린 고유정처럼 말입니다. 또한 음의 기운이 지나친 사람들은 음란하고 문란하며 변태들이 많고 또한 소시오패스들도 많습니다. 음흉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적인 겉모술수를 잘 부려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또한 오해를 받는데 이낙연이 딱 이런 사람이죠. 자세한 내용은 수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영상편에서 제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음흉하고 이기적이며 고집이 센 사람인지를 하나둘씩 풀어본다면 먼저 이낙연의 저 두 눈을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눈관상은 일반인들이 쉽게 파악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의 업장이 깨끗하고 업식이 까르마가 청정하지 않고서는 유유상종식으로 자신만의 색안경으로서 상대방을 제대로 투영하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하며 보기에 절대로 관상을 냉철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있는 그대로 투영해서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굉장히 깨끗하고 청정하며 업장이 굉장히 착하고 청정하지 않고서는 맑지 않고서는 산은 산으로 보질 못하고 물은 물로 보지 못하며 산은 뭐 파랗다니 어쩌니 높다니 하면서 자신의 주관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렇게 개입해서 특히 정치에 관련된 관상은 더욱더 그런 것이 심합니다. 이낙연, 그의 음흉함이 사실상 이 눈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기에 제가 제일 먼저 눈을 주목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이낙연의 본심, 이낙연의 속마음, 그리고 그의 정치적인 행보와 목적 등은 모두 저 눈에서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낙연의 저 눈 또한 굉장히 음상입니다. 오른쪽 눈꼬리가 많이 처져 있죠. 남자에게 왼쪽은 양의 기운을 상징하고 오른쪽은 음의 기운을 상징하는데 처진 눈꼬리는 음의 기운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오른쪽 눈이 그러하다면 굉장히 음의 기운이 많은 사람, 자신의 속마음을 절대로 내비치지 않는 그런 사람, 또한 오른쪽이 처져 있기에 이낙연은 자신의 부인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이낙연의 부인의 그 움푹 들어간 눈관상에서 보여지기를 자녀와의 인연이 순탄치 않거나 애초부터 자녀와의 인연이 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의 눈관상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눈 모양은 매우 특이합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보기가 흔치 않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림으로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표현하자면 이런 눈 모양입니다. 눈앞의 부위에 둥근 곡선으로서 일반적으로 시작하지 않고요. 양쪽 끝으로 치우쳐진 이런 삼각형의 모양을 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편안한 마음 상태에서는 살짝 곡선이 보여지는 모양이지만 자신의 주관과 집착이 들어가는 순간에는 삼각형 모양에 가까운 모습을 띱니다. 이런 눈 모양 굉장히 특이한데요. 일상생활에서 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눈은 대한민국에서 출간된 관상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눈은 어떤 특징을 과연 보이는 것일까요? 사실 이런 눈은 삼각형 눈, 즉 삼각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삼각눈이라고 하면 다들 이런 눈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눈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삼각형 눈이고 양삼각형 눈입니다. 삼각눈에는 크게 내삼각눈과 외삼각눈 그리고 하삼각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눈은 내삼각눈과 그리고 하삼각눈입니다. 이낙연, 특히 장제원과 같은 이런 눈은 외삼각눈입니다. 이런 눈은 보기가 굉장히 드물죠. 내삼각눈과 외삼각눈은 다른 말로 양삼각눈과 음삼각눈으로 말할 수 있어요. 외삼각눈, 음삼각눈은 이낙연의 눈 모양과 국힘의 장제원의 눈 모양이 특히 국힘의 장제원 눈 모양에서 훨씬 더 심하고 부리부리한 삼각눈이라고 장제원 관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짝눈의 모습도 이낙연의 눈에서 엿보이는데 그런데 이 짝눈 장제원에게 굉장히 심하디 심한 눈으로 보여집니다. 짝눈의 특징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일전의 영상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요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간교한 계략을 꾸미고 겉모술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거짓이 많고 남을 잘 속이고 말은 그럴싸한데 겉마음과 속마음이 완전히 달라서 이 속마음은 진실하지 않고 음흉한 꿍꿍이를 벌인다는 것. 그리고 재운은 상당히 좋은데 그 재운이 정식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노력해서 번 돈이라기보다는 정치인들이나 사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부정적으로 모은 재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각눈의 특징은 어떨까요? 저희 관상을 자주 시청하신 분들은 좋지 않은 눈관상이라고 여러 번 들었을 것인데요. 먼저 내삼각눈, 외삼각눈, 하삼각눈 이 세 가지 모두 삼각눈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요. 삼각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란 민첩하고 집착이 심하고 냉혹하고 시비구설이 많고 경쟁의식이 매우 치열하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이런 인상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삼각눈은 경쟁심이 매우 강합니다. 내삼각눈은 이러한 성향이 남성적인 특징이 있고 저돌적이고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반면에 이낙연, 장제원과 같은 사람은 공격적이되 음흉하게 공격적이다라는 것, 여성적인 스타일로서 말이죠. 은밀히 남모르고 음흉하게 자신의 그 마음을 움직이고 드러내서 미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삼각눈의 장제원과 같이 심한 짝눈을 가진 사람은 치밀한 상황 분석 능력이 뛰어나지만 반면에 겉마음과 속마음이 완전히 다른 음흉한 이중인격자이죠. 이낙연은 그렇다 치더라도 장제원은 예전 어느 기사에서 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뚜껑 윤두한의 밑으로 들어가서 딸랑딸랑거리는 대한민국의 대표 간신이 된 것이겠죠. 그리고 삼각눈에 300안이나 400안까지 띄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엄청난 범죄나 흉측한 큰 사고를 칠 수 있는 매우 사악한 사람입니다. 삼각눈은 심성이 나쁩니다. 그래서 남을 잘 속이는데요. 궁극에는 본인도
본인이 속게 되는데 이기심과 인색함에 따른 자업자득, 즉 업보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가 판 무덤에 빠진다라는 것. 그리고 IQ가 높은 편이고 관찰력이 뛰어나며 세밀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존심과 자신감이 매우 강해서 자신의 가치관이 타인에 의해서 비평받는 것을, 남에게 평가받는 것을 결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험담한 사람을 너그럽게 포용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이 약물고서 벼르고 있다가 보복을 해버리죠. 그런데 그 보복심이 매우 강합니다. 성격이 사납고 날카로우며 예민하고 호전적인 사람이 많다라는 것. 그 장재원 이 사람 말이죠. 제가 봤을 적에 그 어린 시절의 관상을 보면은 학창 시절 때에 아마 같은 반 아이들을 좀 괴롭히거나 좀 폭력을 행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예상이 듭니다. 삼각형 눈은 굉장히 이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오직 자신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치밀한 계획과 처신을 행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안위에 대한 두뇌전과 자기 처신에 대한 판단은 기가 막히게 돌아가죠. 정작 남을 관대하게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 그 씀씀이와 지혜로운 면에서는 마음이 넓지 못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면이 있고 더불어 인색하고 야비한 특징까지도 지녔습니다. 이낙연은 야비한 뒤통수 배신자 왕수박이다라는 낙인이 찍혔고요. 장재원은 대한민국 대표 간신으로 낙인이 완전히 찍혀버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하튼 이자들은 일제시대였다라면 나라도 거뜬히 팔아먹었을 사람들입니다. 하여 삼각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자신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본인의 생각에는 이낙연은 아마도 지금 창당한다고 민주당을 뛰쳐나왔는데 절대로 국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음을 곧 간파하고서는 이준석에게 요리조리 간 보면서 찔러보던가 아니면은 같은 수박 일당들과 연합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은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강한 것이 삼각눈의 특징이고 일처리 능력이 뛰어나고 냉정한데 왜냐?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반면에 남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는 무심하거나 생각조차 하지 않죠. 겉으로는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 삼각눈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심으로 질투심이 매우 강해서 늘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파괴하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도 경쟁에서 우위를 늘 차지하고 싶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투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낙연이 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 후보 시절 대장동을 거론했죠. 그리고 이낙연 측에서 먼저 배신을 때렸습니다. 장재원이 줄리갈보 명신이 천안계집 명신이와 최은순에 대한 비리를 제일 먼저 꺼냈는데 바로 딸랑이 하면서 간신이 됐습니다. 겉으로는 이런 사람들은 유순한 척 보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속으로는 온갖 치밀하고 음흉한 생각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이낙연은 약간의 살짝 짝눈의 기질을 보여주는데 장재원은 대놓고 심한 짝짝이 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눈, 특히 장재원과 같은 저런 심한 짝눈의 내 3배간이 과연 아름답고 선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느껴지는가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참 마음 많이 바꿔야 합니다. 내 삼각눈과 외 삼각눈은 부와 권세를 동시에 쫓는 사람입니다.
이낙연이 그렇고 장제원도 그렇습니다. 하삼각형 눈은 예술적인 재능이 있고 떠받침을 남들에 의해서 붕붕 떠받침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상삼각형 눈, 그중 삼삼각형 눈이라면은 내외 삼각형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눈과 마찬가지로 하삼각형 눈은 부와 권세를 쫓고 사소한 것도 늘 따지고 반복하기에 이런 사람과 인연을 맺으면은 참으로 피곤해지고 나에게도 피해와 고통이 따르기에 멀리 해야 합니다. 삼각형 눈의 이런 소유자는 과연 애정과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애정 방면에서는 집착과 진지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어느 언론사에서 지금은 그 찾아보기가 쉽지 않던데요. 예전에 어느 언론사에서 장제원 의원이 아나운서 출신의 지금의 부인을 유혹하고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어마어마한 그 노력을 보였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노력이 성공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사랑에 실패했다면은 참 장제원 씨의 저 애정에 대한 집착은 참으로 대단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강한 그 면모를 느꼈습니다. 집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임에도 이 삼각눈을 가진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못 받다 보니 부모에게 불만이 많은 성격으로 자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장제원 씨의 이마에는 제가 예전에 어느 사진을 보니까 그 이마 부위, 부모궁 주변에 상처가 있던데요. 아마 그 아버지나 어머니 쪽, 이 둘 중에 한쪽에 그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인연이 부족하거나 그 멀지 않았나라고 예측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관상사에서는 삼각눈인지 아닌지는 40세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삼아야 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눈꺼풀이 아래로 처져서 삼각형 모양을 자연스럽게 띠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다릅니다. 3세 양중 인가, 아니 그 연기법으로만 추론한다 할지라도 40세 전에 이미 삼각형의 눈을 띈 사람들, 특히 어린 시절에 더욱더 그러한 사람이라면은 이는 과거 전생서부터 즉 타고난 선천적 까르마가 작용되어 민첩하고 집착하며 냉혹하고 시비가 많고 경쟁의식 치열하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이고 이기심이 굉장히 강한 그 선천적인 전생의 까르마를 그대로 재생 연결식으로서 이어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참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이기적인 행보를 바로 보이죠. 반면에 40세 이후에 삼각형의 눈을 띄는 사람은 살아오면서 주변의 인연과 환경에 의해서 익숙해진 그 발달되고 그렇게 후천적으로 진화된 이 후천적인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오직 자신만의 인색함과 이기심으로 치열하게 경쟁의식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전생에 지은 복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가 부족한 어리석은 사람들이기에 자신이 과거 전생부터 힘들게 쌓은 복을 깎아먹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자신의 복을 깎아먹으며 남들에게도 고통과 괴로움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참 악질 유형,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형의 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멀리 해야 합니다. 이낙연, 장제원과 같은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표를 줘서는 안 되고요. 자, 이 다음에는 이낙연의 머리카락,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은 이낙연의 머리카락. 나이에 비해서 머리카락 숱이 많습니다.
나이가 70세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머리카락과 눈썹털이 진한 것을 보면은 이는 오행음양 중에서 수의 기운이 많은 사람으로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눈썹 끝이 아래로 처져 있는 것도 역시 양의 그 관상이 아니라 음의 기운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낙연은 대단히 심한 곱슬머리입니다. 곱슬머리요. 그 중에서도 불로 지진 것과 같은 심각한 곱슬머리 관상인데, 이렇게 머리털이 상당히 곱슬머리라면은 성격이 매우 강하고 고집도 성품도 대단해서 그 성공도 실패도 많아 고독해진다라고 옛 관상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말에 곱슬머리와 옥리하고는 절대로 상대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곱슬머리와 옥리는 그 고집과 성격이 매우 독해서 그들을 설득하거나 이길 수는 없더라고,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했죠. 설령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행복의 길을 알려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마음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저 사람이 부처이고 하느님이고 예수님이라면은 나에게 증명을 하라 라는 식으로 믿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왕고집인 소유자가 곱슬머리와 옥리입니다. 그만큼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굉장히 강한 아상을 보인다는 것이죠. 곱슬머리는 반드시 그 눈이 선하고 피부가 맑아야지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인지에 대한 지혜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후천적인 안목과 노력이 있어야지 자신의 그 고집됨에 따른 고통과 괴로움의 과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신의 고집을 조금이라도 누구르뜨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눈관상이 중요합니다. 이낙연의 이마를 봅시다. 얼마나 권력에 대한 집착이 많은 사람인지가 잘 드러나 있는 이마입니다. 이 이마는 반드시 이낙연의 삼각눈, 외삼각눈과 잘 비교해서 봐야 합니다. 공통점이 매우 많기 때문이죠. 이마가 높습니다. 옆모습에서 보면은 관직의 운을 상징하는 관록궁과 부모를 통한 선천적인 복의 유무를 보는 복덕궁이 잘 둥글게 발달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마가 높고 넓기에 자연스럽게 자신이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그 기본적인 선천적인 성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간이 굉장히 넓죠. 높고 넓은 이마를 가진 사람은 매우 총명하고 비전이 있으며 이상적이고 사고력이 뛰어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총명한 그 인연이 될 수 있고요. 미간이 넓으면 지적인 이해도와 분석력이 좋고, 그리고 이 사람의 운세에 그 현재의 행방, 운세가 좋은지 안 좋은지, 하는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서 이 미간의 밝기와 미간의 상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마는 여성형 이마에 해당됩니다. 음의 이마에 해당됩니다. 음의 기운이요. 그리고 이런 이마는 원만한 각도로 둥근데 뒤로 넘어가는 사액에 가깝다고, 뒤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사액에 가깝다고 본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윤두한 떡려리처럼 대패로 힘차게 밀어 깎은 것처럼 심하게 뒤로 훌러덩 깎여 넘어진 사액이 아니라 둥그스런 사액의 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해에 비슷한 이마로는 박정희 대통령, 이명박 스키야마키로, 그리고 반기문 유엔 총장이 이러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액의 특징은요, 저희가 일전 영상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액의 특징은요, 이런 이낙연과 같은 이런 이마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박정희, 김영삼, 이명박, 반기문, 이러한 둥그스런 이런 뒤로 넘어가는 사액의 이마는 현실적이고 부드러운 처세술이 있지만은 여성형, 기운이 강한 여성형으로서 타협적이고 사려가 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마음과 남몰래 뒤에서는 자신이 주인공이고 리더이며 반드시 최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 권력을 쟁취하거나 얻는 것에 대한 굉장히 집착하고 또한 음흉한 계획과 모습을 꾸려간다라는 것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예전에 그 야당 시절 때에 그 야권의 노동 그 민주투사 인사로서 활동하다가 노태우와 그 김종필 이렇게 3당을 합당해버리죠. 굉장히 야당에서 민주화 투쟁을 진행했던 그 열망했던 사람들은 이런 김영삼의 행보에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었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은 뭐 두꺼비의 먹이가 된다나 어쩐다나 뭐 여튼 그리고 사액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정치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거나 정치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력과 명예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액을 가진 사람은 임기응변에 굉장히 능합니다. 혁명가적이고 계몽가적인 기질이 있지만 반대로 이기적이고 교활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둥근 사액은 남모르는 음흉한 특징이 있죠. 이기적인 특징이 있어서 남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권력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마음이 매우 크거나 또 올바른 경영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런 사액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그 집착에 의해서 그 말로가 매우 나쁘거나 비참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사액을 가진 사람이 조직과 단체에서 크나큰 사적인 욕심을 부리게 된다면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씨의 그 이마에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이낙연은 이마의 아랫부분인 이 미간이 움푹 심하게 파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22세 때에 22살 때의 인생의 장애나 고난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때는 하는 일이 멈추거나 배움에 대한 지장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음의 기운이 이 상징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신체에서 움푹 파이거나 또는 움푹 들어갔다라는 것 또한 음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미간이 움푹 파였다라면 이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이마가 움푹 꺼진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소속된 직장이나 단체에서 그 관직을 충실하게 임하여 조직을 크게 발전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직과 단체에 대해서 그 이연을 이어가되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또는 비판적인 쓴소리를 하는 사람, 즉 조직 안에서 아웃사이더나 또는 그 야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특징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낙연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이 있으며 현재 윤가놈에게 의해 떨어진 낙하산 인사가 된 박민 KBS 사장도 이와 같습니다. 유승민 씨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마의 함볼됨의 차이가 보여지는 데 비해 이낙연과 비할 바가 못되죠. 이낙연에 비해서 덜합니다. 그래서 이 유승민은 내부 쓴소리만 하는 것이고 제가 대선 전에 이 모습 이런 움푹 파여있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유승민 이 사람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결코 대통령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라고 제가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승민보다도 이낙연이 저 이마가 미간 부분이 함몰된 게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하기에 내부 쓴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속된 정당에 대해 뒤통수 때리는 그런 내부 총질 수준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KBS의 그 윤또라이에 의해서 윤떡열에 의해서 들어온 박민 사장은 오자마자 윤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잘 나가는 프로그램과 진행자들을 마구 내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낙연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당을 혼란시키고 분열시키는 언행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낙연이 개입되자마자
인연 있는 사람들이 문정부에서는 전부 무능한 그 역할을 보였었죠. 그리고 지금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난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서 내부 총질을 하다 못해 왕수방 노릇을 하다 못해 결국 당을 뛰쳐나갔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직원이나 사원을 뽑는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마가 함몰되었거나 또는 뒤로 넘어진 사익 이마를 가진 사람을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됩니다. 그 회사는 정체되고 내부 분열과 분란이 있게 되며 시간적, 물리적, 인사적, 정신적인 모든 면에서 피곤해지고 발전이 굉장히 더디게 됩니다. 그 회사의 매출을 성장시키기가 굉장히 장애가 많게 됩니다. 이전에 이낙연 관상에서 본인은 저 움푹 파인 미간에 의해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낙연은 이번 신당 창당에도 큰 성과를 얻기가 매우 힘들 것이고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리고 이낙연의 입술에서 이 사람이 또한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두툼한 아랫입술이 바로 그것이죠. 이 또한 음의 기운이 발달되었거나 음의 기운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결정적인 표상입니다. 평소에 음의 기운이 발달되거나 넘치는 사람이라는 것, 평소에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도 많이 두꺼울수록 이런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을 아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고 남 배려하는 생각은 애초에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낙연은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사진이나 그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보는 사진 모두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 두툼합니다. 윗입술은 얇은 반면에 아랫입술이 두툼하다라는 것은 인정이 없고 오직 자신만의 안위와 실리만을 추구한 사람, 남에게 돈 한 푼조차 쓰는 것 아까워하는 사람, 대신 내가 남에게 받아먹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낙연과 같은 사람들은 남에게 커피나 요구르트 한 잔 사주는 것조차 싫어하는 기색을 보일 사람이고, 설령 사준다 할지라도 그 뒤끝이 대단해서 반드시 그것을 머릿속에 넣어 계산할 사람입니다. 대신에 남에게 받아먹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그래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야당 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에게 뻔뻔하게 건방지게 자신의 아무것도 없는 그 위치에서 시간을 줄 테니 나가라는 등의 매우 이기적이고 오만한 건방진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낙연 관상을 알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음의 기운이 많은 이낙연 씨, 음의 기운 특성상 성격적으로나 정치인으로서나 임팩트가 없어 보이고 그저 지혜롭게 유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의 말과 언행에서 벗어나 아주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권력 집착형이며 음흉하고 야비한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참으로 매력 있을 사람이지만 이낙연 이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고 권력에 집착해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피곤해지고 괴로워하는지를 이낙연을 통해서, 이런 관상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경악하고 그리고 인생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복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서 올라봐야 의미 없습니다. 죽어서는 돈과 명예를 쌓아가지고 저승세계로 가지 못하죠. 이낙연은 70대인데 더 이상 무슨 욕심을 부려야 할지, 무슨 욕심을 부려서 성에 찰지, 참 저 사람의 음흉한 속마음 참 보기 싫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높은 경지에 오르신 분들, 아라한이나 또는 보살의 경지에 이르신 어느 스님이 어느 날 깊은 명상에 들다가 그 지장보살님의 가피로 지옥세계를 간접적으로 꿈속에서 체험하게 되었는데, 그때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는 최악의 지옥세계 중 하나에서 살아생전에
살아생전에 많이 배우고 높은 직위에 오른 엘리트들이나 왕과 대신들, 살아생전에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남용했던 이 왕과 폭군들, 어리석은 욕심 많은 군주들, 그리고 대신들이, 간신들이 참으로 많았다라는 것을 보고서 이를 그 글로 남긴 것을 제가 한번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부패 문제의 권위자인 미국의 마이클 존스턴 콜 게이츠대 정치학 교수님은 국내의 모 방송사의 인터뷰에 참가하여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으로 이상하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들이 제일 부패와 비리가 심한 소위 말해서 이 엘리트형 카르텔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국힘과 그리고 검찰 또는 지금 대한민국의 기득권 정치인들은 이들은 조선시대 때부터 당파 싸움만 일삼았지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동학농민운동 등등에서 오히려 나라와 국가를 쇠퇴시키고 망조로 이끌게 한 원인이었고 병들게 했으며 더 나아가 이 나라를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고 그리고 청나라에게 굽신굽신 4대주의를 했던 게 바로 이 카르텔 집단들 이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앞장서서 최고의 노력으로서 정말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를 일본에게 팔아먹는 것에 앞장섰던 자이기도 합니다. 국힘은 그들의 분신이고 그리고 이상민과 같은 민주당 내에서의 이런 사람들이나 또는 수박들 중에서도 이렇게 참 안 좋은 인간들 유형이 많습니다. 윤두한 탄핵, 주제도 모르는 천안계집, 준리갈보생녀 명신이 구속, 그리고 국힘 해체와 멸종을 부르짖으며 우리 대한민국은 여당 야당을 떠나서 가장 배움과 지성이 높고 복과 덕과 지혜가 많은 현명한 개개인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우리가 똑똑해지고 현명해지며 복덕과 지혜가 많아야지, 그래야지 이 나라를 후퇴시키지 않는 첫 번째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생각하고서 그리고서 세상을 바라보고 미래를 걱정하며 자신의 행복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안 좋은데 나름대로 좀 힘을 써서 방송을 찍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